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시브리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 시브리어와 성서 시브리어의 차이가 뭐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생활 시브리어는 여러분들에게 성서 시브리어를 가르쳐 드리는데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제 생활 시브리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매일 딱 10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개월만 여러분이 시간 내시면 3개월 후에는 구약성경 본문을 여러분들이 원어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 주 5일, 3개월. 여러분들이 이게 이상하다. 나는 오랫동안 배웠는데 시골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데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시브리어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쓸모 없는 그냥 신학교에서 배우신 분들은 졸업하는 학점 정도로만 이해하고 전혀 쓸모없는 언어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언어는 말을 통해서 글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글을 통해서 언어를 습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생활 시브리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시브리어 회화를 가르쳐 드리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성서 시브리어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갓난 아기한테 글을 가르치고 말을 시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말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글을 습득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이 성서 시브리어를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쓸모 있는 그런 언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생활 시브리어는 세 가지 원칙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첫째, 말을 배우고 글을 배워야 합니다. 이 순서는 모든 언어에서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첫 시간에 알파벳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그런데 이게 입에 익숙하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한 학기 졸업할 때까지 알파벳도 외우지 못하는 그런 예가 우리가 지금까지 시브리어를 접했던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을 통해서 글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언어 교육은 외우는 게 아니라 반복 학습입니다. 그래서 매일 10분씩 짧은 시간이지만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어를 습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아주 그 반복을 통해서 그걸 배우는 거지 암기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특별히 우리가 시브리어 배울 때 많은 사람들이 현지에서 언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시브리어를 외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성서 시브리어를 배우지 못하는 그런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언어는 반복 학습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어 교육은 그들의 철학을 이해하는 겁니다. 즉 언어를 통해서 그들의 사고 패턴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이 언어 배우는 것은 이해의 학문이지 이것을 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생활 시브리어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모든 언어에서 배우는 건 뭐냐면 인사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인사말이 하나 있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샬롬. 이 샬롬은 모든 때, 모든 경우에, 그러니까 시간에 관계없이, 장소에 관계없이 우리가 샬롬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 이렇게 쓰는 거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시브리어하고 아랍어는 오른쪽부터 글을 써가는 겁니다. 그래서 샬롬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사가 오전과 그 다음에 오후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침에 하는 인사를 보켈 톱입니다. 보켈 톱.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보케르 톱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보켈 톱과 대칭되는 오후 시간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에레브 톱입니다. 에레브 톱. 보켈은 모닝, 톱은 good. 그래서 보켈 톱은 영어의 good morning과 같은 거고, 에레브는 evening, 그리고 톱은 역시 good입니다. 그래서 에레브 톱. 그러면 이것은 오후 또는 저녁 시간에 인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이 만났다가 헤어질 때 그때 사용하는 언어 그 인사가 우리가 뭐 영어로 bye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레히트라오트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샬롬, 샬롬. 그다음에 아침에 보켈 토브, 보켈 토브. 그다음에 오후 저녁에 에레브 토브, 에레브 토브.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하게 되고, 헤어질 때는 어느 때나 레히트라오트, 레히트라오트, 레히트라오트. 그래서 샬롬 만났을 때, 그 다음에 헤어질 때는 레히트라오트, 그 다음에 아침에는 보켈 토브, 에레브 토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브리어를 어떻게 발음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시브리어는 자음, 모음, 자음이 기본입니다. 영어로 CVC라고 그래요. 자음, 모음, 자음입니다. 혹은 자음 플러스 모음을 가지고 발음을 합니다. 그러나 자음 이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 www 이거 발음할 수 없죠. 자음끼리 연결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쉬운 샬롬을 보면은 샤의 이 지금 앞부분에 요게 자음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이 요게 요게 자음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게 모음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자, 모, 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음역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음역을 하면 샬롬. 이 샬롬을 보면은 이게 시옷이 그 자음, 그 다음에 요 야가 모음, 그 다음에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CVC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켈 토브 보면 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하고 모음입니다. 자, 우리가 음역을 쓰면 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는 자음 그리고 모음만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냐면 CV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음, 모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음에 케르죠. 근데 여기에 모음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모자죠. 그래서 모음은 자음 다음에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음 다음에 모음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에레브도 에, 그 다음에 여기에 모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 여기도 자음, 그 다음에 모음이 에. 그래서 에, 랩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사말 헤어질 때 레, 그 다음에 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히트, 그 다음에 라, 그 다음에 모음, 그 다음에 오트. 여기서 자음, 그 다음에 모음, 그 다음에 자음입니다. 그래서 레, 히트, 라, 오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히브리어는 자음, 모음, 자음 혹은 자음, 모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도식화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깜정이 이게 자음이죠. 그 다음에 자음의 밑부분에 주로 여기에 모음이 붙거나 또는 왼쪽 뒷부분이나 그 다음에 위에 붙는 거는 오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음이 자음의 밑에나 뒤, 위 이렇게 붙는데 주로 많이 붙는 게 자음의 밑에, 그 다음에 자음의 뒤에, 그 다음에 자음의 위에 붙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디아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히브리어의 모음은 5가지예요.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1.1획라고 1.1획도 가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획에 해당하는 거는 이런 것을 획이라고 그러죠. 획 밑으로. 그다음에 점은 이거죠. 점. 그러니까 이 점이 하나 더 붙느냐 덜 붙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고,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아에 해당하는 음은 이렇게 바가 옆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게 어떤 자음이든 간에 자음 밑에 아, 또 여기도 자음 밑에 아가 붙고요. 그 다음에 에 음은요, 짧은 에, 그 다음에 긴 에죠. 긴 에는 에 이렇게 되고 짧은 에는 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자음 C로 해당하는 자음 밑에 붙거나 또 자음 밑에 에 이렇게 붙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입니다. 이는 이 자음 밑에 점 하나, 또 혹은 자음 밑에 점과 자음 옆에 자음 모음 역할을 하는 자음을 하나 붙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자음 밑에다가 점을 찍어서 또 그 다음에 자음 밑에 점과 옆에 요 글자 이렇게 붙여서 이 지금 자음 밑에 있는 건 이,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이렇게 긴 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자음의 위에 붙거나 자음의 뒤에 붙습니다. 자, 자음의 위에 붙는 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자음의 뒤에 붙는 오는 오의 긴 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는 자음 밑에 점을 대각선으로 3개 찍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의 장은 우는 자음 옆에 뒤에, 그러니까 자음의
뒷부분에 붙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무엇을 넣든지 간에 그 자음이 가지고 있는 음가에 모음의 음가를 덧붙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비읍에 관계되는 거 하면 이게 바 이렇게 되고, 또 비읍에 관계되면 바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여기도 비읍에 관계되는 거면 배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비읍에 관계되는 거면 배 이렇게 길게 되고, 또 비읍 자음이 들어오면 여기는 비 이렇게 되고, 비읍 자음이 들어가면 비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비읍 자음이 들어가면 보 이렇게 되고, 비읍 자음이 들어가면 보 이렇게 되는 거고, 비읍 자음이 여기 들어가면 부 이렇게 되고, 비읍 자음이 들어가면 여기는 부 이렇게 자음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음의 밑이나 자음의 뒤나 자음의 위에 모음의 기호를 써서 자음의 음가를 발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거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요. 만약에 여기에 기역에 관계되어지는 음가가 들어간다. 그러면 가. 기역에 음가가 들어가면 가. 기역에 음가가 들어가면 개. 기역에 음가가 들어가면 개 이렇게 되고, 기역에 음가가 들어가면 기. 기역에 음가가 들어가면 기. 기역에 음가가 들어가면 고. 기역에 음가가 들어가면 고 이렇게 되고요. 또 기역에 음가가 되면 구. 기역에 음가가 되면 구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셔서 자음과 모음으로 발음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의 알파벳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알파벳 중에서 처음에 5개, 히브리어 알파벳은 전부 22개입니다. 그 중에서 처음에 기록되어 있는 알파벳이 알렙, 벳, 기물, 달렛, 헤이 이렇게 또는 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 알렙인데 알렙을 쓰는 방법은요. 1번 내려긋죠. 그 다음에 위에 점 찍게 2번, 그 다음에 밑에 여기가 3번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알렙 이렇게 쓰고 또는 알렙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렙에 먼저 대각선 그리고 그 다음에 위에서 약간 반원형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알렙 이렇게 써도 다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파벳은 알렙입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내려긋고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렙입니다. 이 알렙과 관계되어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알렙이니까 아죠. 여기에 아브 이게 베이트의 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 이게 아버지입니다. 아브. 그래서 알렙의 음가는 우리가 소위 이런 음가를 씁니다. 그러니까 묵음이에요. 그렇지만 아에 가까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음이 bet 혹은 bait입니다. bet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bait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다르냐? 이건 이유가 있어요. 소위 이 음에 해당하는 디프통이라고 하는 것, 이중자 모음이 인정이 되면 베이트 이렇게 되고, 이중 모음이 인정이 안 되면 베트 이렇게 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중 모음을 디프통이라고 하는데, 디프통을 인정하면 베이트가 되고 안 하면 베트가 된다. 그래서 쓰는 법은 이렇게 먼저 1번이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2번이 이렇게 긋는 거죠. 그래서 베이트는 이렇게 해서 쫙
해서 여기를 통과해 가는 겁니다. 중요한 지점은 요 부분이 통과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못 쓰면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요거를 통과하는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bad 혹은 bait, bad, bait, bad, bait입니다. 자, 세 번째가 gimmel입니다. gimel. 자, gimmel이니까 음가는 G입니다. G. 예. G에 해당. gimel. 그래서 첫 번째 1번이 이렇게 내려 쓰고 그다음에 2번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gimmel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뭐 이렇게 쓰기인데 우리가 알파벳은 그리는 게 아니에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특징을 잡아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쓰면 돼. gimel. 그래서 음가는 G다라고 하는 겁니다. G.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글자가 소위 달렛, D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 긋는 거죠. 그러니까 달렛의 특징은 이렇게 내려 긋는데 우리가 흔히 쓸 때 어떤 방식으로 쓰냐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징은 여기가 넘어가야 돼요. 아까 베이트 여기가 넘어갔듯이 달렛은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나중에 이것과 유사한 글자가 있으면 혼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달렛 이렇게 여기를 넘어가는데 지금 이거는 인쇄체로 기록이 돼 있어서 굉장히 여기가 똑 튀어나왔는데 우리가 쓸 때에는 달렛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오늘 배워야 되는 마지막 다섯 번째 알파벳은 해 혹은 해입니다. 이거는 쓰는 법이요. 이렇게 한 번,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두 번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H의 관계대 H 음인데 이 해입니다. 그런데 이게 해냐 해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딥동에 관계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이를 쓸 때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되는데 특징은 여기가 붙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이가 됩니다. 나중에 이런 자음이 있습니다. 헤이트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서 헤이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헤이.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5개의 알파벳을 배웠습니다. 다시 앞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5개 알파벳이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게 알렙 이렇게 bet 이렇게 gimel 세 번째 이렇게 달렛 네 번째 해 혹은 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그널로 나오는 알파벳 노래가 있어요. 이 끝에 여러분들에게 그 사이트 유튜브 노래를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일주일 동안 계속 불러보세요. 알레 빼빼 뭐 이렇게 나가는 노래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알파벳 이름이 먼저 입에 딱 붙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알파벳을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수월하게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 길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주 5일 10분 3개월에 히브리어 원문을 읽으실 수 있는 그 기대를 가지시고 저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이트라웃.